눈의 높이가 다르다. 눈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눈꼬리의 높이가 다르다. 콧볼의 높이가 다르다. 그리고 콧구멍의 크기가 다르다. 광대의 크기가 다르다. 나 한쪽 광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쪽 광대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꼬리의 높이가 다르다. 또 턱의 크기가 다르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모양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한쪽 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 얼굴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 턱이 아직도 자라요.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를 만나시면 되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집에서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3가지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장갑을 낄 건데 집에서는 양치하실 때 아니면은 샤워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손 깨끗한 상태니까 그럴 때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입꼬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 광대 아래부터 귀 앞에 있는 근육들을 다 풀어줄 거예요. 이 연예인들 보면은 좌우를 반전시켜도 한때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다. 네, 맞아요. 그만큼 대칭이 막 완벽하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대칭이 잘 맞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좀 드러날 수가 있는데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PD님?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위기탈출 넘버원 이런 거 모르신다고요? 모르고 싶습니다. 이 실험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해보고 저런 실험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예쁜 얼굴과 대칭이 무슨 관련이지? 라는 실험으로 누가 봐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두 유치원 선생님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쁜데 좀 비대칭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분은 예쁜데 좀 대칭에 가까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들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짓이 없다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만나게 하면서 누구를 더 좋아하나 실험한 적이 있거든요. 네. 다수가 대칭인 선생님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칭이 맞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한테 좀 호감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더 예쁘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를 들자면 여기가 1대 1.618. 뭐 이렇다 그러면 좀 더 예쁜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1대 1.618. 뭐 이런 식으로 얼굴 곳곳에 이제 약간 비율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대칭에 맞고 황금 비율에 가깝다면 예쁜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대칭 얼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은 태어날 때 얼굴이랑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관리를 잘하면 20대 이상으로 더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관리를 안 하면 20대 때 40대가 됐는데 딴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찍혀 내 얼굴 잘 봤잖아요. 그리고 더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내 얼굴이 대칭이 잘 맞을 수 있게끔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대칭이 안 맞으면 어떤 통증이 있거나 아파야지만 교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아프거나 통증이 있지 않아도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이랑 셀카 찍은 거랑 남이 찍은 거랑 너무 차이가 커. 아니면은 거울로 볼 땐 괜찮은데 사진으로 보면은 너무 신경 쓰여.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다 안면비대칭에 해당하고 치료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면비대칭이라고 하는 걸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안면비대칭이라고 하는 건 안면비대칭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가 다르면 제가 이제 안면비대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에 뼈가 다르면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근육이 다르면 또 다른 거예요. 양쪽에 살이 다르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양쪽에 뼈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 양쪽에 뼈의 위치가 다른 것 같아. 이건 뼈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뼈는 잘 모르겠는데 만져봤더니 이 단단한 근육이 크기가 너무 달라. 이 광대에 있는 근육이랑 여기 있는 근육이랑 힘줬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데? 뭐 이렇게 하시면 또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째로는 요 살의 양이 다르다. 살의 위치가 다르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살 때문에 생기는 뭐 주름도 다르다. 뭐 이런 것들로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대칭 왜 생겼을까?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왜 이런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 선천적인 게 좀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안면비대칭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훨씬 많아요. 후천적인 게 훨씬 더 많다는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안면 외소증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 얼굴과 두상이 다 작게 태어나신 거예요. 다른 쪽에 비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비대칭이 있는 경우겠죠. 또 이제 태어날 때 쌍둥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쪽이 좀 눌려서 태어났다던가 이런 게 이제 선천적인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후천적으로 생기신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것과 아닌 게 있어요. 외상에 의했다는 거는 교통사고가 났어. 누구한테 맞았어.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는 이 습관과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
그리고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어. 바이올리니스트야. 뭐 이런 거에 의하면 당연히 비대칭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안면 비대칭은 습관에 의해서 나의 행동에 의해서 강화되고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생활에서 어디가 문제이고 어떤 행동을 고치면 좋겠다 만약에 알게 되신다면은 앞으로 비대칭이 생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면 비대칭에도 또 유형을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윗부분, 상부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턱만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눈높이는 변하지 않았겠죠. 근데 입술만 살짝 틀어진 거예요. 이걸 저희가 타입 1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입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입술이 올라갈 정도로 이쪽 근육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자꾸 잡아당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눈도 살짝 내려온 경우. 그리고 타입 3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고 오래된 비대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턱이 올라오고 그 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한쪽이 내려왔는데 더 이상 틀어지고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힘은 사실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눈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도 올라가 있고 입술도 올라가 있어요. 눈도 내려가 있고 그쪽 입술도 내려가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타입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면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이 안면 비대칭 있는 사람들의 눈의 높이가 다르다. 눈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눈꼬리의 높이가 다르다. 콧볼의 높이가 다르다. 그리고 콧구멍의 크기가 다르다. 광대의 크기가 다르다. 한쪽 광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혹은 한쪽 광대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광대의 높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입술이 있죠. 그러니까 입꼬리의 높이가 다르다. 또 턱의 크기가 다르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모양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겠죠. 각각의 이제 구조물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나는 눈꼬리에서 따라오는 요 까치발 주름들. 네. 까치발 주름이 모양 양쪽이 다른데 한쪽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인디언 주름 한쪽이 더 깊이 패이고 한쪽은 없는데 팔자가 한쪽이 더 신경 써요. 한쪽이 너무 길어요. 한쪽이 너무 깊이 파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름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 윙크 되는데 한쪽 윙크가 안 된다. 나는 분명히 활짝 웃었는데 남이 보기에 비웃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싸움 났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턱의 위치가 많이 다르신 분들은 목도 기울어지신 경우가 많거든요. 바른 자세가 아니라 고개 한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계신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안면 비대칭이 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가요? 사실 제가 안면 비대칭을 노화의 일종이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온몸을 쓴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양쪽을 평생 똑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한쪽 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 얼굴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 턱이 아직도 자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비대칭을 그냥 두면 조금씩 더 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뒀더니 나는 아파졌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턱 통증, 목 통증, 두통, 불면, 이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안면 비대칭은 주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죠.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분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한쪽을 이렇게 아예 기대서 하기 때문에 네. 목도 기울어지고 턱 모양도 좀 다르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건 한쪽 팔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팔 길이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적인 거에 의해서 비대칭이 생기시고 얼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바른 자세로 컴퓨터 아무도 안 하죠. 등은 굽고 턱은 앞으로 나온 구분 등의 거북목,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그 자세인데, 정대칭으로 또 이 자세 안 나와요. 오른손 마우스, 왼쪽도 약간 기대주고 하면서 나만의 특이한 자세가 나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비대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안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를 만나시면 되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집에서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3가지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예방, 두 번째는 자가운동, 세 번째는 치료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방부터 설명드리자면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자세로 제가 구분 등과 거북목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구부정한 자세들, 이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이런 걸 좀 피해 주시면 돼요. 내가 언제나 바른 자세를 할 거라고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위치를 너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로 조금 바꾼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가운데로 옮긴다든지, 의자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의자를 좀 바른 걸로 바꾸시는 거죠. 방석도 바꾸고, 허리 받침대 이렇게 막 허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쿠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치열도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잘 닿고 한쪽이 좀 벌어진다거나 양쪽 중에 더 쓰기 편한 턱이 있다던가 하면은 한쪽으로만 음식을 좀 씹는 습관이 생겨요. 그럼 한쪽으로만 계속 많이 씹다 보면은 그쪽 근육이 훨씬 더 발달할 거잖아요. 그럼 점점 더 비대칭이 잘 생기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다리 꼬는 습관. 지금 한번 다리를 한번 꺼보세요. 한쪽, 한쪽. 좀 편한 쪽이 있다. 그쪽으로 많이 껐다는 뜻이에요. 제일 좋은 건 가장 바른 자세로 있는 거지만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한쪽 껐다가 한쪽 껐다가 좀 바꿔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짜 안 좋은 습관이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에요. 구강호흡이라고 얘기하죠. 네. 제가 뮤잉 운동할 때 설명드렸는데 혀는 있어야 되는 바른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혀가 바른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고 특히나 혀가 아래턱에 자리를 하게 되면은 턱을 아래로 당기게 됩니다. 턱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만으로 얼굴이 넓어지고 커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루턱이 되거나 주걱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혀가 제자리에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 숨쉬기가 좋아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게 예쁜 얼굴을 만들고 바른 얼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숨 쉬는 습관, 그것도 참 고쳐야 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굴에 영향을 끼치는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안면비대칭 자가교정 운동은 사실은 타입별로 혹은 내 얼굴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댓글로 만약에 이러이러한 거 필요하다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준비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턱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비대칭 있으신 분들이 모두 하기 좋은 스트레칭이 바로 이 저작근 스트레칭이거든요. 준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내 손만 있으면 돼요. 주먹을 살짝 져주시고 각진 이 부분 이용할 거예요. 이 앞쪽에는 조금 광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대 아래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살살 흔들어 주시고 아래로 쭉 스트레칭. 그리고 이 스트레칭 하다가 난 좀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턱을 천천히 벌려볼 거예요. 누르고 내려오면서 근데 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C컵으로 벌어지거나 지그재그로 벌어질 수 있어서 거울 보고 바르게 내리려고 연습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때 저작근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측두근도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측두근이 굳고 문제가 생기면 또 얼굴이 틀어지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이 측두근을 풀면 좋은 점이 이 비대칭에만 좋은 게 아니라 두통에도 좋고 얼굴 리프팅 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아까는 귀 앞에 주먹을 댔다면 귀 위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강하게 흔들어주세요. 약간 위쪽으로도 올라가고 약간 내려오면서. 근데 이걸 하시다 보면 환자분들이 평생 동안 아팠던 두통을 하루에 다 없앨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랜 기간 쌓여져 온 거기 때문에 하루에 다 풀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제 시원한 정도로만 살짝씩 풀어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근육이 점점 풀리면서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때 조금씩 늘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 중안부에 있는 이제 근육을 한번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광대를 예쁘게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이렇게 장갑을 낄 건데 집에서는 양치하실 때 아니면은 샤워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손 깨끗한 상태니까 그럴 때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입꼬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 광대 아래부터 귀 앞에 있는 근육들을 다 풀어줄 거예요. 한 포인트당 한 5초 정도씩. 손가락 한 마디만큼 조금 더 들어가서 또 풀어주고 또 그 다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겠죠? 요걸 하다가 보시면 더 아픈 데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괜찮은데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픈 데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 시작했잖아요. 오늘 다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좀 아프네 확인. 두 번째 날은 괜찮아졌나? 확인하면서 살살살 조금씩 더 이렇게 해서 안 아픈 정도까지는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세 번째는 치료입니다. 만약에 내가 턱에 통증이 있고 목이 아프고 이 비대칭으로 인한 불편감이 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비대칭은 3가지가 틀어져서 생긴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뼈가 틀어지면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뼈 위에 있는 근육이 달라도 또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근육 위에 있는 살이 달라도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살보다는 근육이 중요하고 근육보다는 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틀어져 있는 뼈의 위치를 제자리로 갖다 놓고 뼈 위치가 제자리로 가기 때문에 근육이 제자리에서 같은 크기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뼈랑 근육이 제자리로 왔으면 그 위에 있는 요 살은 연부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살은 당연히 크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단한 물건 위에 쌓인 보자기잖아요. 이 보자기 모양은 그 안에 네모난 게 있냐 세모난 게 있냐 동그란 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뼈의 구조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면비대칭
비대칭 치료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사실 진단이에요. 어느 쪽에 근육이 문제가 있고 어느 쪽 턱이 틀어져 있는지, 또 어느 쪽 관절이 문제가 있는지, 턱과 관절 때문에 목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턱이 틀어진 경우에 자세가 바르지 않고 목이 기울어진 경우가 제가 많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하는 치료가 목 스트레칭이에요. 안면 비대칭 치료하는데 목 스트레칭 한다니까 되게 의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턱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기울어진다고 하면은 목이 제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목 스트레칭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한쪽은 되게 잘해요. 근데 한쪽은 막 안 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회전도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개가 기울어져.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목 스트레칭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을 하셔서 얼굴의 뼈를 직접적으로 교정하게 되는데요. 얼굴뼈를 교정하기 전에 먼저 근육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춘화를 통해서 근육을 직접적으로 흔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기계를 통해서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다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근육이 조금 이완되게 도와주는데요.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은 뼈를 과도하게 당기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기춘화를 받게 되십니다. 수기춘화는 사실 뼈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턱관절의 위치를 제자리로 보낸다던가 밀려있고 툭 튀어나온 광대를 예쁘게 다듬어 준다던가 뼈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춘화를 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살이 안 났잖아요. 그 다음에 살의 크기가 안 맞는다 그러면 부피를 줄이면 될 것이고, 살의 높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당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오히려 가벼운 쪽이에요. 근육이랑 뼈가 제자리로 오면 오히려 이 약진 맞거나 당기는 걸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시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뼈도 근육도 살도 다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치료를 뭐 한 번 받으면 바로 나았는가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치료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게는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을 제가 문을 연 이래로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번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목 스트레칭 하시고 파동춘화하고 수기춘화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침도 맞으시거든요. 그럼 그걸 다 합치시면 한 40분, 50분? 뭐 이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런 걸 했더니 치료 효과가 훨씬 좋더라. 주의사항이라든지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른 자세 뭐 이런 거를 안 하시는 기본적으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턱관절 교정하고 얼굴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서 갔어요. 나갈 때 이러고 갔어요. 다음 주에 다시 이러고 오는 거야. 다시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는 당연히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요. 또 치료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지장치를 좀 만들어 드리거든요. 치아에 끼는 우리 마우스피스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턱관절이 좁고 여기가 넓어.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여기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교정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열심히 끼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딱 제 얼굴 딱 만지면서 이번 주에 열심히 끼셨네요. 이렇게 바로 알아요. 근데 이제 딱 만지고서 좀 안 낀 것 같은데 그러면 별로 못 꼈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죠. 치료는 다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유지만 집에서 해오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바르게 잘 해갖고 오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진짜 제가 제일 심한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면 얼굴이 좀 붓는다. 얼굴을 만지면 얼굴에 있는 순환이, 붓기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살짝 붓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근육이 워낙에 굳으셨던 분들은 약간 저릿저릿 근육통 살짝 오실 수 있는데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집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더 많았는데 한 100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바른 얼굴로 건생하세요.